이제 바로 국내 정치 집권 여당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탈당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선 의원이 살려달라고 읍소한 날에 녹취를 들어보면 김병기 의원은 나는 못 도와주니 1억 원을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 말대로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강선 의원에게 믿을 만한 뒷배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김병기 의원보다 더 힘이 센 윗선의 누군가일 것입니다. 쭉 보셨다시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오늘 갑자기 유튜브에 출연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요, 단순한 166명의 의원 가운데 민주당 한 명이 아니라 전직 원내사령탑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의혹이기 때문에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 옆에 정치부 김윤수 차장 나와 있습니다. 김 차장,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네. 일단 오늘 알려진 것 중에 제가 제일 눈에 띄었던 건 여러 의혹의 시작이었던 그 시의원 있잖아요. 김기영 시의원. 네. 강선 의원 쪽에 공천원금 1억 줬다는 의혹 받고 있는 사람. 그렇죠. 지금 국내에 없다면서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도 이거 좀 보도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태의 시작과도 같은 인물인데 그러게요. 당연히 국내에 있는 줄 알았더니 예. 아마 미국에 자녀가 있나 봐요. 예. 자녀를 보러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고 논란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그 무렵이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이제 미국에 자식 만나러 갈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경찰과 조율이 됐는지 아니면 조율이 안 됐으면 경찰은 몰랐는지 이 부분인데 취재된 게 있나요? 지금 보면 지난달 29일에 녹음 파일이 나왔잖아요. 그 예. 녹음 파일 듣고 굉장히 놀랐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그 논란에 불이 붙고 있는 와중에 30일 그리고 31일에 이 사건이 공론화가 되면서 예. 사건 배당이 되는 겁니다. 예. 사건 누가 맡을 건지 수사팀 배당이 되는데 예. 그 사이에 김경시 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한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경찰 수사도 뭐 저렇게 지금 시간대별로 나옵니다만 경찰이야 뭐 당연히 입국하면 통보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확실한 건 이렇게 되면은 강선우, 김병기 두 의원 경찰 수사가 좀 차질을 빚을 것 같긴 한데 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뭐 김경시 의원은 그렇다 치고 와서 수사 제대로 받아야 되니까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네. 오늘 저희 채널에 이거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배우자가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예전에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예.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에 김 전 원내대표가 예. 경찰에 연락을 해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예. 경찰이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디가요? 예. 김 의원이 수사를 맡았던 경찰 간부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예. 축하 파티를 했다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메뉴는 뭐였나요? 그 메뉴까지는 저희가 좀 근데 이런 건 제가 한번 알려봐드릴게요. 예. 뭐냐면 예. 이 내용을 진술한 게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었는데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자리는 영원히 가자는 의미로 마련이 됐다. 영원히 가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뭐 당연히 김 의원 측은 이런 거 나 그런 일 없었다. 사실무근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무근이라고 본인은 얘기하는데 그럼 누군가는 축하 파티에 동석을 했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 축하 파티 하는 걸 봤으니까 저희가 단독 취재해서 저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무혐의가 되고 난 다음에 이 경찰 간부와 만났다는 겁니다. 경찰 간부와 만났고 이 경찰 간부를 소개시켜준 인물과도 만났다. 그래서 3명이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 당시에 어떤 모임 자리, 강남에서 모임 자리를 가졌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정확하게는 뭐 축하 파티라는 표현보다는 일단의 동석 자리, 네. 그 뭐 식사든 뭐든 모르겠지만 그런 자리.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실 무근이라고 하니까 좀 더 나오는 수위 대응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중에 하나가 특히 야당에서 집중 공세하는 게 이게 그러면 당시 이런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비위나 혹은 여러 가지 구의원 간에 돈을 줬다, 뭐 다시 돌려받았다 여러 가지 것들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었냐 몰랐었냐 이런 의혹인데요. 당시 김현지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에게 이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게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는지 김현정 원내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수진 전 의원의 말을 빌어 공천원금 투소 의혹과 관련해 김현지 부속실장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번지스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습니다. 당대표의 국회의원 보좌관이 투서를 당에 전달하는 것 말고 무엇을 더 한단 말입니까? 김현지 보좌관은 이수진 전 의원의 투서를 당에 전달했습니다. 당대표의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선거 사무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김현지 실장 쪽이나 당시 의원실 쪽은 이 탄원서의 진위 혹은 보고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당시 김현지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에게 전달했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이수지 전 의원의 주장인데 예. 당시 이재명 대표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던 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걸 받아서 예. 이 대표에게도 보고를 했고 그걸 입증할 만한 대화도 녹음이 됐다라는 게 이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의혹을 알고 있었지만 예. 아무 조치도 하고 그냥 뭉갰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조금 더 그 야당의 공세가 있다면 여당의 반박도 좀 들여다봐야 되니까.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뭐 강선 의원 관련 얘기를 해봤다면 이 사람 얘기도 김윤수 차장과 길지 않게는 해보겠습니다. 옛 동료들이 벼르고 있는 이해운 후보자인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막말, 갑질 논란이었었는데 오늘은 다른 곳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먼저 이해운 후보자 출근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장애인들의 이동할 기본적 권리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으로 보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이해운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만 총 175억 6,950만 원에 달합니다. 2016년 신고 재산 65억 원에서 10년 만에 100억 원 넘게 불어난 재산 형성 과정부터 집중 검증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해운 후보자가 6년 사이 그러니까 의원직을 내려놓은 이후에 대략 한 6년 동안 110억 원 정도 재산이 늘었다. 이게 저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네. 대략 그냥 거칠게 하루에 한 500만 원 정도 번 셈이던데 재산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운 후보자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정확히는 얼마입니까? 지금 175억 원이나 됩니다. 예.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65억 원이었던 이 재산, 2020년엔 62억 원 정도였는데 예. 6년 사이에 110억 원 넘게 뛴 겁니다. 예. 뭐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상도 못할 그런 금액이긴 한데 예. 뭐 일각에서는 재테크의 신이냐 뭐 이런 반응들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게 6년 사이에 딱 113억 늘었고 뭐 그래서 비상장 주식 얘기도 막 나오던데 비상장 주식이든 뭐든 재산이 이렇게 뭐 사실 급격히 늘어났으니까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죠. 재산이야 뭐 6년 만에 뭐 100억이든 1000억이든 늘 수 있긴 한데 비상장 주식 가족회사 저게 늘었다. 이해운 후보자 해명도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 특정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10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 후보자 배우자의 숙부가 운영하는 가족 회사의 주식이었습니다. 예. 예전에 2016년도에는 4천만 원대였는데 따져보면 뭐 한 10년 만에 250배 정도 오른 겁니다. 예. 2016년에 비해서 가족이 보유한 주식량이 확 늘었는데 이 회사가 반도체 장비 회사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후보자 측은 뭐 사실 실질적으로 재산 변동이 있었던 건 아니다. 다만 두 가지가 좀 겹친 것 같은데 예. 이 비상장 주식이 백지 신탁으로 묶여 있다가 풀렸고 또 그게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변경이 되면서 대폭 상승된 거다. 청문회에서 모든 걸 소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재산 관련은 또 옛 동료들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청문회에서 뭐 송곳 검증을 한다니까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정치부 김윤수 차장과 함께 이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